자, 드디어 북포까지 왔습니다. 북포에서 다룰 내용은 논문 통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기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관리입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통계 분석을 했다 치더라도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뭔가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거죠. 확신. 내가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이 들려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그 원천 소스, 원천 소스. 원천 소스가 뭡니까? 데이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뭔가 확신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봐서도 많은 통계 분석을 한 연구 논문들이 논문 심사에서 그 통계 분석 그 내용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 이 뒤집어진 것에 대한 원인을 막 찾다가 보면은 어떤 부분은 연구 모형 자체가 잘못됐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론적인 배경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모형 자체가 연구자로부터 잘못 설정이 된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석 과정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분석 과정 자체가. 그거는 이제 뭐 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적지 않은 비중이 어디에서 원인으로 나타나냐면, 애초에 이 데이터가 이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 세팅이 좀 잘못됐던 거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형을 내가 설정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내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분석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도 분석 과정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한 내 잘못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에서 잘못됐다 모형도 괜찮고 아니, 분석 과정도 틀린 게 아닌데 야 이거 데이터가 원인이었네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느낌. 내가 그때 왜 이 데이터를 검토를 못했었을까?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엄청 크게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데이터 관리를 좀 제대로 했었으면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관리가 논문 통계 분석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데이터 관리를 아예 북포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논문 통계 관련된 서적을 보면 분석 기법들이 쫙 나와 있고 앞에 조금 데이터 관리 부분이 다루어진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저는 이 데이터 관리의 비중을 엄청나게 크게 뒀다. 이거 꼭 알고 들어가자.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어떤 변수들을 뭐 편집하거나 뭐 필터링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북5에서 통계 분석 기법을 실습할 때 내가 솔직히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논다. 가지고 논다. 세팅을 잘 해놓으면 분석도 되게 쉽게 느껴진다. 뭐 이런 측면에서 북포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북포를 공부하기 직전에 혹시 북3에서 분석 기법,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 기법들이 있나라는 것을 북3에서 다뤘거든요. 요거를 보신 분들은 제가 목차만 살짝 북3에서 보자면 이 통계적인 분석 기법들이
연구 설계에서 실질적으로 선택이 될 때, 나 이 기법으로 가설 검증해야지 라고 선택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문제거리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제시한 연구 가설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첫 번째는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것을 내가 나열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기법들이 있구나라는 사실 그 자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요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이 기법을 쓰려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요런 것들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북3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을 했습니다. 교재도 그렇고 멤버십 영상도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분석 기법이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분석 기법이 뭐냐, 이 분석 기법을 쓰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뭐 요 정도가 어떤 느낌을 좀 가져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연구 취지나 그리고 나의 현황을 봤을 때 요 중에서 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야 이 문제가 그나마 제대로 이 범위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그 분석 기법을 선택해서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다.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도 반박 못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상황에서 내 연구 범위 딱 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 뭐 우주 삼라만상 이제 어떤 누가 와도 반박 못할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하게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압박감이나 그런 부담을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내 연구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마음에서 북4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쭉 보셔야 될 거다. 데이터 관리. 이제 뭐 기법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기법은 북5에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전초전으로 내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감사해야 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자모비 프로젝트 관계자분들, 그리고 R 프로젝트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노션, 냅킨, 뭐 챗GPT, 뭐 커서 AI, 이런 AI 친구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자, 이 말씀은 제가 꼭 전달해 드리면서 우선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대부분 자모비로 할 겁니다. 대부분 자모비로 할 거고, 일부라고 하는 것은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만 R 스튜디오를 써서 다룰 거예요. 하지만 이 패널 데이터도 끝내는 CSV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다시 자모비에서 불러들여서 뭐 어떤 통계 분석, 가설 검증을 한다든가 요런 소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주무르는 그 동안만 RStudi오를 쓸 거다. 나머지는 자모비로 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논문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질적 연구가 아니라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통계 분석을 하려면 이 재료가 뭡니까? 숫자로 된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파일들이 있고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자.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의 응답 척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어떤 책에서 봐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좀 풀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3번 있잖아요. 3번. 3번. 이 3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책을 뭐 가끔 서점에 가서 보긴 합니다만 요새 뭐 책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 좀 보거든요. 보긴 보는데 야, 이거 실제로 우리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는 통계 분석이 있잖아요. 이 통계 분석에서 측정 도구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적을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측정 도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 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 도구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하고 이 뜻이 뭐며 이 어떤 관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뭔가 약간 심리적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구성 체계가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이 또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구성 체계를 다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헷갈려 버려 가지고 분석을 해놓고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체계에 대한 부분 아주 자세하게 뭐 타당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있는데 이 구성 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파일에서 이 변수 이름, 변수명 요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변수 이름, 변수명이죠, 변수명.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실력이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한 중급 정도 되면 내가 분석의 재미도 좀 들이고 분석을 좀 잘 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욕심이 좀 나냐면 이게 막 나중에는 데이터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욕심이 나냐면 빨리 하고 싶어지는 거지. 이제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이제 막 후딱후딱 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빨리 하고 싶을 때 변수명이 눈에 쫙 들어옵니다. 데이터를 안 봐도 내가 뭐 연구 모형을 안 봐도 내가 무슨 책 보면서 분석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변수명만 딱 보면 그냥 모형이 저절로 머릿속에서 그려져. 변수 이름만 봤을 뿐인데. 그러니까 변수명의 구조를 우리가 좀 초급 때부터 좀 익혀놓고 들어가면 요런 욕심에 의한 실력이 조금 더 빨리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데이터 파일 변수명 구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모비를 좀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막 관리하는 변수를 관리하는 이제 요런 영상이 이제 막 올라갈 텐데 교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5번에서는 가장 기본이죠. 뭐 데이터 자모비에서 어떻게 불러오기. 그리고 어떤 모듈 인스톨하고 뭐 포맷 설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세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서 자모비를 이용해서 데이터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6.1부터 6.13까지 요 정도의 데이터 관리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뭐 굳이 여러분들 데이터 관리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지간한 데이터는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북포 교재를 통해서 자모비로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분석 이제 다 했다 쳐요. 예, 뭐 가설 검증하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내가 논문에 대해 이제 실으려고 한다면 그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도 저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오비로 했으면 뭐 그런 언어는 어떻게 저장할 거냐. 잠오비 파일로 저장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결과 저장이죠. 결과하고 데이터 저장. 이런 부분들을 7번 항목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8번. 요거는 잠오비에서 좀 힘들어요. 예, 워낙 이 패널 데이터라는 것이 워낙 용량이 커. 용량이 크다는 말은 이제 뭐 데이터 자체도 많고 그리고 변수도 많고 뭐 응답자, 샘플 수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커요. 이 잠오비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거운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이 패널 데이터가 돌아가긴 할 텐데 뭐 돌아가지 않을 리는 없는데 컴퓨터 CPU가 기능이 완전히 끝내준다면 근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도 제 노트북이 그렇게 뭐 안 좋은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되게 괜찮은 컴퓨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뭔가 뭐 CPU 용량이 딸려서 그런지 뭐 문제가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패널 데이터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다 잠오비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하다가 저는 이제 알스튜디오를 잘 하니까 알스튜디오에서 해보면 몇 초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막 이 알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알스튜디오로 8번에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뭐 갑자기 알스튜디오 막 코딩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정말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뭐 딴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알스튜디오에 관심이 생기면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패널 데이터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알스튜디오에서 패널 데이터 내가 필요한 거 싹 다 뽑아가지고 데이터 파일 내보내기 위해서 잠오비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 그럼 이제 용량이 싹 줄어들거든요. 슬림해진다고. 날씬해진 데이터 파일이 잠오비에서 불러와서 또 가설 검증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8번에서 다루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은 뭐 데이터 관리, 뭐 잠오비 이용, 뭐 이런 건데 이제 9번부터는 내가 실제로 이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내가 이제 가설 검증에 들어갈 변수에 대한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약간 비속어로 한다면 꼬라지. 꼬라지. 내 변수에 생긴 꼬라지를 좀 보자 이거지. 예.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상한 꼬라지인지, 꼬라지 하면 좀 이상한 형태, 뭐 어떤 변수의 뭐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자 이거지.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통계를 통해서 내 변수의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를. 그래서 기술 통계를 해서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정규성, 그리고 이제 이상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잠오비에서 정말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내 변수들의 생긴 형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딱 보면 내 데이터가 내 변수가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잠오비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프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10.2가 빠졌네. 요거는 제가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이게 10.1에서 10.2가 빠져버렸네. 요거는 이제 제가 오타가 좀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교정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들 보면 히스토그램도 있고
박스 플랫도 있고 QQ 플랫도 있고 스캐터 플랫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가설을 위해서 검증에 들어갈 변수들의 형태, 이게 정말 좀 신빙성이 있을란가, 나중에 결과 뽑으면 결과를 좀 믿을 수 있을란가, 그럼 소스가 좋아야지. 뭐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확인해 볼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준비가 북포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포 논문 통계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논문 통계 분석 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데이터를 좀 주물러 보자. 예. 주물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도 쉬워진다.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통계 분석을 하면서도 뭔가 이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어. 특별히 내가 이론적 근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모형을 잘못 설정한 게 아니라면, 모형이 제대로 설정된 게 맞다면 이 데이터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뭐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북포를 통해서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기본기를 확실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